10분 안에 듣는 데미안. 불안과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주는 인생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가치관의 붕괴와 상실감을 겪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며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청춘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고전.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알을 깨고 나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성장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이 깊이 있는 고백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소년 싱클레어는 유복하고 교양 있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엄격한 도덕과 규칙,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밝은 세계였죠. 하지만 싱클레어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세상, 즉 하인들의 거친 언어와 부조리, 어둠과 범죄가 도사리는 어두운 세계의 존재도 이미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경계를 살아가던 싱클레어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동네의 거친 아이였던 프란츠 크로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싱클레어는 자신이 이웃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크로머는 이를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볼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노예처럼 부렸죠. 거짓말 하나 때문에 싱클레어는 부모님의 따뜻하고 밝은 세계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크로머라는 어두운 세계의 악마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던 싱클레어 앞에 구원자처럼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새로 전학 온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은 또래 아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묘한 카리스마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이었죠.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처한 공경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크로머에게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크로머는 거짓말처럼 더 이상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았고 싱클레어는 지독한 협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지만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준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성경 속 살인자인 카인을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강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새롭게 해석하는 등 기존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생각들을 들려줍니다. 부모님이 심어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살아온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의 이야기는 거대한 충격이었고, 그렇게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아를 깨우는 첫 번째 불씨를 지핍니다. 시간이 흘러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데미안과 헤어지게 된 싱클레어는 다시금 깊은 방황의 늪에 빠집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과 유흥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보내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원에서 마주친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해 혼자서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준 싱클레어는 그녀를 향한 순수한 동경을 통해 방탕했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다시 성찰의 길로 들어선 싱클레어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린 베아트리체의 초상화에서 데미안을 떠올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본 신비로운 도상을 그려 데미안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것은 새가 세계라는 알을 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데미안으로부터 한 통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쪽지에는 평생 동안 청춘들의 가슴을 울릴 그 유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데미안이 언급한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모두 품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반쪽짜리 선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까지도 온전히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통합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였죠. 이후 싱클레어는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며 아브락사스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사유하는 법을 배우며 더욱 깊은 자기 성찰의 길로 나아갑니다.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는
운명처럼 데미안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되죠. 꿈속에서 보았던 어머니이자 대지의 모습을 한 에바 부인을 통해 싱클레어는 마침내 영혼의 완전한 안식처를 찾은 듯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싱클레어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전 유럽을 피로 물들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터로 향하게 되죠. 참혹한 포화 속에서 큰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싱클레어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옆 침대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데미안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직면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싱클레어, 앞으로 네가 나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어. 그럴 때면 내 귀를 내 내면에 기울여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데미안은 부모가 아이에게 하듯 싱클레어의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싱클레어는 거울 속에서 완전히 데미안과 닮아있는, 즉 온전한 자아를 찾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싱클레어가 알을 깨기 위해 고통스러운 방황을 겪었듯 우리 역시 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락한 세계를 깨뜨리는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정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끊임없이 고뇌하고 투쟁하는 나의 내면 속에만 존재합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밝고 안전한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어둠까지도 당당히 마주하며 홀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알을 깨고 나와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위대한 여정, 데미안이었습니다.